교과서 27페이지 2형 정리로 넘어갈 거고, 1단원의 마지막 얘기이기도 하고, 방금 전 시간에 맨 처음에 했었던 다항식의 전개식 항의 개수 구하는 상황, 걔와도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는 항의 개수, 항이 몇 개인가를 셌다면, 이제 여기서는 각 항에 붙어 있는 대가리, 각 항의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얼마인지를 찾는 시간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식이 굉장히 전개하기가 힘든 거야. 차수도 높고 문자도 차수가 높아서 전개하기가 힘든 거예요. 전개식을 구하기가.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항의 앞부분에 있는 개수가 얼마인가 그 숫자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규칙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항정리라고 부를 거고요. 아주 예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20세기 말 그 시절에는 다항정리라는 것도 사실은 배웠었어요. 이항정리면 보면 알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이 나와. 예전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거듭제곱 뭐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항정리라고 부른다. 뭘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에 있는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화한 다음에 하나 이제 얘를 연습을 하나 해보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상황은 이런 걸 하겠대요. 이걸 실제로 이제 다루진 않을 건데 주머니에 A하고 B 딱 두 개가 적힌 구슬의 상을 넣어놓고 주머니에서 꺼낸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개식 계산했던 거랑 거의 똑같지 않니 상황이? 아까 했잖아. 괄호 안에서 랜덤하게 문자 하나를 뽑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각각의 괄호가 주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이 아마 이런 걸 거야. A하고 B의 합을 3번 거듭 제곱하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괄호가 3개니까 괄호, 괄호, 괄호라고 두고 전개한다는 거의 의미는 여기서 아무거나 뽑아봐. 여기서 아무거나 뽑아. 여기서도 아무거나 뽑아. 그리고 곱해. 그러면 항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아까는 우리가 했던 건 항이 몇 종류나 생길까를 찾고자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뭐 A가 몇 개냐, 뭐 A가 2개냐, A가 1개냐 그런 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알고 싶어요. 즉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A, B가 뽑힌 것과 A, B, A가 뽑힌 것과 B, A가 뽑힌 건 어차피 다 똑같은 항이 생긴다 그랬어요. A 제곱 B라는 하나의 항이 생긴다 그랬지. 근데 이제 이항 정리에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뭐냐? 그래서 몇 개니인 거야. 몇 개냐고. 왜? 이 개수만큼 앞에 개수가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3A 제곱 B라는 우리는 이 3이라는 이 숫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3개가 나온 거냐? 그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쌍의 얘네들의 성질을 보면 되는데 얘네는 지금 A가 2개고 B가 1개거든. 그렇게 뽑힌 거잖아. 그럼 왜 저게 세 종류가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 결국 이거예요. A 2개랑 B 1개를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생긴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그 가지수만큼 앞에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전개했을 때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궁금하다. 숫자가 궁금하면 A가 2개고 B가 1개인 이런 문자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된다. 사실 정리는 이거죠. 자, 책에 보시면 아래쪽에 똑같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면 자, 지워도 똑같아요. 여기 또 3개의 괄호에서 문자들을 막 뽑아내 본 거야. 근데 A만 3개를 뽑으면 그냥 A 세제곱 뭐 재미없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방금 한 거잖아. 이렇게 A가 2개고 B가 1개인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이 3가지로 배열하는 상황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A는 2개, B는 1개. 얘를 배열하는 종류의 수인 거죠. 그게 요만큼 3C 3가지만큼 나오더라가 된 건데
자, 이제 지금 답이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했냐 우리가 정할 거거든. 자, 잠깐 잘 보세요. 사실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A, A, B. A 두 개, B 한 개지.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볼 수 있다. 사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A가 두 개, B가 한 개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서 3팩토리얼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나눌 거야 해도 세 가지는 나와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 봐야지 지금. 이렇게 했더니 하지 말라고 있으면 설명해 주는 거야. 저렇게 했더니 공식화하기가 너무 좀 불편한 거야. 이거 뭐 어디다 써먹냐고 불편해서. 그래서 저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안 하기로 했어. 아, 맞긴 맞아 계산은. 근데 불편해. 안 써. 대신 뭘 쓸 거냐? 희경아 뭐하니? A, A, B 세 개 중에 문자 하나를 정하세요. 교과서에서는 항상 뒤에 있는 문자로 정해요. 무슨 말이냐? B가 몇 개인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전체 세 개 중에 B가 하나지. 그러면 우리는 세 자리 중에 B를 어디다 놓을까를 정하는 방법만큼 생긴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대신에 조합으로 갈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 지금 이거랑 똑같아.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구해도 세 가지고 이렇게 구해도 세 가지거든. 네, 우리는 이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게 그거라는 건 아는데 불편하지? 신경 꺼요. 조합으로 합시다. 지금 책에도 B에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 네모가 세 가지인 이유는 뭐냐? 세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한 자리를 뽑는 방법 세 가지만큼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 지금 요 두 번째 케이스 얘도 결국 뭐냐? B가 두 개고 A가 하나인 상황이잖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 두 개를 뽑는 법만큼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야. 이 경우의 수만큼 앞에 3이 붙겠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맨 아래도 마찬가지 하나밖에 없긴 한데 얘도 원리는 똑같대요. 자리 세 개 중에서 B가 들어갈 세 자리를 몽땅 뽑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 곱하기 B세제곱 되는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수를 정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얘네들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얘를 전개했을 때 자, 그 개수들은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일반어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냥 다짜고짜 중간에 다시 한번 A제곱 B라는 애가 있다. 앞에 개수가 뭘까? 이걸 궁금해 하더라도 우린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전체는 3개인데 B가 하나밖에 없네. B가 하나네. 그러면은 3개 중에서 그래 하나를 뽑는 거야. B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지 않고 조합으로 개수를 붙여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3C 1개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3C 2개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 B가 들어갈 자리를 뽑는 방법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할 거예요. 그럼 꼭 B여야 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A로 계산해도 돼. A로 해도 되는데 해봐야 이건 지금 A가 2개잖아요. 그럼 3C A로 하고 싶어요? 3C 1로 하고 싶어? 해도 돼요. 이게 똑같다는 거 알잖아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A로 해도 된다고. A가 하나밖에 없네요. 3개 중에 A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뽑는 거야 라고 해도 돼요. 똑같다는 거 알지. 맨 밑에도 돼요. B만 3개잖아. A가 빵개잖아. 세 자리 중에서 A가 빵개니까 3C 0 해도 돼요. 이게 같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하든 B를 기준으로 하든 아무튼 하나의 문자가 몇 개나 있는지를 세면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전체 세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뽑는 방법만큼 개수가 된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B라고 계속 얘기한 이유는 교과서에서 B로 치고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28쪽 가보자. 네, 지금처럼 실제로 곱셈을 하지 않고 전개식을 쭉 나열하는 방법을 이항 정리라고 부를 거고 우리가 하나하나 구했던 3C1, 3C2, 3C1이 아니죠. 3C3, 3C0 이런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 있죠. 이걸 이항 개수라고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우리가 구한 그 값들을. 그 조합들을 이항 개수라고 부르겠다. 자,
그럼 시간 하나 정리해 봅시다. 28쪽. R-1개 이런 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요. 야, 그럼 바로 그냥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 요 위에다가 다시 한번 똑같이 써가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플러스 B의 N 거듭제곱이라는 저런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A 플러스 B만 나와요. 항이 2개인 것만 나와. 이항 정리라서. 3개인 것 모르겠다. 혹시 어떤 문제집에 요즘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정석이나 막 개념 플러스 유형 이딴 데는 있었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일단 무슨 여기에 주목하는 거야. 얘네들을 정리하면 전개하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쭉 생겨요. 하나 물어봐도 되냐? 그럼 얘들아, 이거 일단 항의 개수는 몇 개니? 25페이지로 돌아가서 어떻게 풀었었나 찾아봐야지. 25페이지 문제 4번 얼른 가봐. 어떻게 풀었었나 봐봐. 문제 4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구했었잖아요. 어떻게 구했어? 이거 방식 뭐였어요? A, B, C 3개 종류 중에서 뽑아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개한다, 곱한다라는 건 A, B, C 알파벳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였죠. A, B, C 중에 하나를 고른다. 괄호가 5개니까 5번 중복 조합으로 뽑았죠. 네, 왜냐면 어차피 곱셈을 할 거기 때문에 앞, 뒤는 중요하지 않았잖아. 조합으로. 중복 조합 3H5였잖아요. 저기로 가봐. 저거 항의 개수는 몇 개니 그럼?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야? 2개 중에 고른다. 몇 번? n번 고른다. 중복 조합. 이거예요. 이 HN이야. 계산해드려요. 얘는 n 플러스 이거 2개 더해서 하나 빼야죠. n 플러스 1 C n 몇 개? n 플러스 1 네, 개. 기억하는 게 편하겠지. n 거듭제곱 하니까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1개가 나와요. a 더하기 b의 제곱 하면은 항 3개 나오잖아. 우리 기억에 외웠던 글식들 중에 있잖아요. 세제곱 한 거 전개해 봤더니 뭐 a 세제곱, 3ab 제곱, 3ab 제곱, b 세제곱 4개 나오잖아. 거듭제곱 플러스 1개가 됩니다. 항의 개수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 플러스 1개가 된다고요. 왜 그런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가? 지금 여기서 앞 페이지에서 해봤지만 이항 정리 풀어내는 그 기준은 우리는 b가 몇 개 있나 그 개수를 세자고 그 b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따로따로 계산을 해봤잖아. b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는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전개를 할 때 막 A랑 B랑 막 뽑을 거잖아. 그때 B가 몇 개가 뽑혔나 이걸 개수를 보면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보면 맨 처음에 있는 얘는 B가 0개인 거잖아요. 얘는 B가 뒤에 하나 있지? 이런 식으로. B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얘는 B의 R제곱이니까 R개가 된 거고 맨 마지막에 가면 B가 N개가 돼요. 그러니까 괄호 N개 중에 B가 몽땅 다 뽑힌 케이스가 마지막인 거지. 하나도 안 뽑혔던 게 앞에 있는 거고. 0부터 N까지라고요. 항의 개수는. 그래서 N 플러스 1개인 거야. 그렇죠? 자, 아무튼 항은 저만큼 나와.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개수가 아니고 개수예요. 앞에 붙어 있는 얘네들. 자, 그건 B의 자리를 뽑는 법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네, 그래서 해보는 거야. 그래서 쭉 한 번만 써봅시다. B가 몇 개가 있나를 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B가 적은 것부터 출발. B가 하나도 없네. NC 0이지 뭐. B가 하나도 없다고. 그럼 다 A지. B는 0. 뭐 이런 식의 출발을 하는 거죠. B의 영제곱 안 쓸 거니까 제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B가 하나 있네. NCL. B가 하나 있으니까 N은 줄어야지.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쓰라는 소리는 아닌데 아무튼 방식은 이러이러하다.
저 마지막에 가면 B만 있네. NC, N 전부 다 B야. A는 하나도 없고 B가 N개야. 그게 마지막 항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 그래서 늘 출발할 때는 B가 제일 적을 때, 빵개일 때부터 제일 많을 때, N개일 때까지 쭉 써본다. 결국 개수는 전체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자리를 뽑는 법만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밑에 얘를 바꿔서 나는 N개 중에 나는 A가 더 좋아. A가 들어갈 자리 N개를 뽑는 거 똑같죠. A가 들어갈 자리 뽑고 싶어. NC, N-1 해도 위아래 똑같다라는 거 우리 알지? 난 A가 하나도 없네. 여기다 NC 0이라고 할 거야. 똑같이 1이라는 거 알아, 우리? 자, 요러 합니다. 이게 28쪽 2항 정리의 그 내용이에요. 사실 의미는 이게 다야. 우리 한번 이제 되는지 연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간단한 것부터. 그 아래 문제 1번에 보시면 두 개만 합시다, 우리. 두 개만. 아니야. 전개하는 거는 그냥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맨 첫 번째 거 하나만 지금 해볼래요, 얼른? 첫 번째. 예,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연습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2a-b의 4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를 한번 요 위에 있는 공식 참고해서 전개해 보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 가운데 부호가 음수야, 그치? 마이너스예요? 제발 데려가세요. B 앞에 있는 음수는 데려가야 돼요. 뭐 나중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B라는 애를 가져가야 돼. 거듭제곱 할 때. 그러니까 얘는 2A 더하기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고 한번 밑에다 써봐. 지금 곱셈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전개해 볼까 한번? 자, 4제곱이니까 저것도 항의 개수는 5개가 나올 거예요. n 플러스 1개라는 거 앞에 파란색으로 봤지, 맨 위에. 자, 5개 내려보는 거죠. 해보자. 4개 중에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개수를 셉시다. 자, 뒤에 있는 게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라고요. 그러니까. 자, 요게 빵개일 때부터 한번 출발해 보는 거죠. 자, 4C 0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2A가 4개 있다는 얘기고 얘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밑으로 쓸게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엔 마이너스 B가 하나가 있을 때 해봅시다. 자, 하나니까 2A는 자, 3개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B가 하나가 있을 거야. 그럼 지가 알아서 나중에 음수가 나오겠지.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자, 2개 있을 때 가봅시다. 그럼 2A는 2개. 마이너스 B도 2개. 개수 이렇게 했죠. 세 번째, 3개일 때. 그럼 2A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마이너스 B가 3개. 자, 다섯 번째. 아이고. 4개 중에 이제는 B. 마이너스 B만 4개인 경우. 그럼 2A는 아무것도 없네요. 1.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 B의 4제곱. 이렇게가 되나요? 네, 전개를 해봤는데 사실 이건 그냥 저 이항정리의 식을 한번 연습해보자라는 의미를 이거로 한번 써본 거고 실제로 저걸 저렇게 다 전개하는 일은 사실은 없죠. 그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예제처럼 특정한 항의 하나에 중간에 있는 항 하나의 개수가 얼마인가 이런 걸 찾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되나요? 근데 이걸 연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허리 쭉 펴봐 그래도. 펜 들고. 알았어. 다시. 자, 가봅시다. 이건 진짜 그냥 하나 연습을 해본 거고요. 네, 사실 아래쪽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가 사실 더 많죠. 중간에 있는 항 하나를 구하는 것.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첫 번째는 가운데가 음수인 경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문제 1에 있는 3번처럼 분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데 뭐 딴 건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게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보고 나서 계산하면 사실은 원칙은 똑같습니다. 방식은. 자, 하나 연습해 볼까요? 예제 1번으로 가서. 혹시 아직 잘 감이 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따 문제 2번을 연습해 보시고요. 자, 식이 좀 복잡해졌어요. 어쨌든 4제곱이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식이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괄호 안에는 항은 2개만 있을 거예요. 이 항 정리니까. 항은 2개예요. 어떤 애들이냐면 x제곱이라는 항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는 마이너스 2x. 부호 제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2개의 항이 있는 거야. 이걸 더해서 4제곱했다는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4제곱의 전개식이니까 항은 5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구할 필요가 없네 지금. 왜? x의 6제곱이 되는 경우만 생각해서 그거 하나의 항만 생각해서 개수를 구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관건은 앞에 붙어있는 개수, 이항계수는 결국 조합으로 결정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x가 몇 개가 있었지? 그걸 찾으면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찾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찾는 게 빠르다? 어떻게 잘 곱해야, 이거 이제 4개를 곱하는 거잖아. 4제곱이니까. 어떻게 4개를 뽑아서 잘 곱해야 x의 6제곱이 나올까? 찾는 건데 눈으로 찾는 게 빨라요. 해봐. 몇 개씩 곱하면 6제곱이 되지? 얘는 중에 하나 곱할 때마다 2개잖아. 몇 개씩 뽑으면 되는 거죠? 2개씩. 이거는 식으로 찾는, 방정식 쓰는 것보다 눈으로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2개씩 뽑을 거예요, 2개씩. 그러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6제곱이 되죠? x의 6제곱이.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재만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4개의 문자들 중에서 2개를 배열하는 방법만큼 생긴다. 뭘? x제곱이라는 애가 2개가 있고 마이너스 2x라는 녀석이 2개가 있는 거야. 저걸 전개하면 중간에는 이런 항이 있다고요. 세 번째 항에는.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의 답에다 첫 번째 보기에다가는 6을 넣어 놓을 거예요. 6이니? 4C 2라서 6이에요? 개수가? 아니지? 네, 계산하셔야죠. 하지만 분명히 6에다가 당차게 체크할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너일지도 몰라요. 조심해야죠. 한 번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얘는 4C 6 곱하기 x는 4개 곱하기 이제 짝수가 됐네요. 4x제곱. 이구나 해서 결과적으로는 24x의 6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진 거다. 개수가 24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가장 이제 간단한 이항 정리의 식의 활용처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방식이 이해되시나요? 예, 연습해 봅시다. 아래쪽 문제 2번. 2개 다 해보자. x 10제곱과 16제곱의 개수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해봐. 미안해요.
일단 앞뒤에 있는 동그라미 항들을 6개를 곱해야 되는데 어떻게 6개를 만들어야 10제곱이 되나 16제곱이 되나 개수부터 먼저 정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저건 그 눈으로 찾는 게 더 빨라요. 식을 써보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끄적여 보는 게 빨라. 잘 되시나요? 뭘 해야 되는지는 원칙은 파악을 했죠. 어쨌든 전체의 경우의 수 x의 10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괄호가 6개고 전개한다는 건 뽑아서 곱한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두 개를 아무튼 골라서 6개를 골라서 곱할 거야. 근데 아무튼 그 개수가 1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눈을 찾아봤더니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x세제곱, 2x세제곱의 개수가 2개가 있으면 여기 전체 개수가 6이 되고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3x를 4번 곱하면 여기 전체 개수가 지수가 4가 되는 거니까 아, 이 두 개를 곱해주면 결국 x 12제곱이 나오는구나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2개, 4개라는 개수를 먼저 찾는 거지. 됐네요. 따라서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6개의 자리 중에 뒤에 있는 거 4개를 뽑는 방법의 수와 똑같구나. 저만큼을 전개한 게 x 10제곱의 항이 되겠지. 마찬가지 16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보니 5개, 1개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건 공식으로 찾는 건 아닌 것 같아. 따라서 얘도 6개 중에 자리 하나 뽑는 방법에 같다. 앞에 이항계수가 이렇게 붙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겠나요? 네, 믿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항 정리의 식을 이제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첫 단원. 근데 요 이항 정리는 지금 왜 잘 해둬야 되냐면 저 뒤에 가면 이항 정리를 활용한 얘들이 다시 또 나와요. 또 그 스스로 예습을 좀 해봤던 친구들 뒤에 가면 독립시행이라는 이제 단원이 나오는데 확률의 단원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독립시행이라는 단원에서 이 이항 정리의 식을 사실은 써서 어떤 확률을 구하는 공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이항 정리의 요 내용을 잘 알면 뒷단원에 갔을 때 다시 적응을 하기가 좀 수월하죠. 이게 다야 지금 우리가 한 거. 자, 잘했어요. 우리 조금만 더 가봅시다. 29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할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예제를 보기 전에 그 아래 아저씨 사진 하나,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확률과 통계 단원에 있는 그 다수의 것들을 이 아저씨가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자이기는 한데 사실 이 사람은 확률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되게 많아 가지고요. 이 시기에 이 아저씨가 살던 이 중세 요 프랑스, 뭐 영국, 요 스위스 요 동네에서 이 당시에 도박이 엄청나게 성행을 했어요. 뭐 귀족들도 그렇고 도박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생각한 도박이랑 약간 개념이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 도박은 뭐 크게 한탕해서 큰 돈을 1억 천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도박인데 이 당시의 도박은 약간 자존심? 어떤 귀족이나 어떤 기사로서의 어떤
자존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걸다기보다는 어떤 뭐 그 이상한 일들이 있으시대 그랬거든요. 돈을 걸 것보다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걸어요. 왜냐하면 나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보다 귀한 거. 아내라든지. 실제로 그딴 놈들이 많았다. 자식. 나와 이 주사위 게임에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지. 실제로. 좀 더 나가면 이제 더 고귀한 걸 걸고 싶은 거잖아. 이제 커다란 경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수학자들도 있고요. 총 맞아서. 하여튼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시기이긴 하지. 이 도박이 주는 그 당시에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강했던 시기야.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그런 이제 좀 정신 나간 짓들을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이 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신성을 중시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도박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신이 정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이게 주사위다? 이게 주사위야. 이걸 던져. 내가 이렇게 던져. 그럼 얘들아, 너네는 어딘가 한쪽에 면을 걸어야 되거든? 어디에 걸겠니? 여기다 걸을래? 여기다 걸을래? 우린 당연히 큰 데다 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 왜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면적이 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 라고 생각하잖아. 그것도 유리한 쪽에 걸겠죠. 하지만 이 시절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양이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이기고 지는 것은 신이 결정해 줄 텐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없던 무지한 사람들인 거죠. 그 시절인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걸 수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걸 왜 계산을 하느냐? 결정은 신이 내려주는 건데. 감히 신의 결정을 네가 감히 왜 함부로 예측하고 평가하느냐. 그냥 금기시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점점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거든. 아무리 신성이 중요한 시기긴 하지만 야 도박 한번 잘못했다가 모가지가 날아갈 판인데 목숨을 걸 거예요? 솔직히 돈을 걸어도 야 이겨야 좋지 지면 싫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아닌데? 야 이거 해봤더니 이게 유리한 거잖아. 그러면 일단 나는 살고 봐야지. 난 유리한 쪽에 걸어야 되겠어. 라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도박에서 이길 확률을 높일까 하면서 확률이라는 것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사들이 그 당시에 유명한 수학자들한테 막 편지를 써서 이것 좀 가르쳐줘 라고 보내요. 그때 맨날 편지를 받고 가르쳐줬던 사람이 이 아저씨예요. 파스칼. 도박사들이 편지를 보내서 제발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을 때 매번 대답을 해주면서 파스칼이 확률이라는 걸 연구를 했죠. 그 결과 이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사실 그 시기에 파스칼을 비롯한 이런 도박을 연구했던 수학자들로부터 만들었던 거죠. 그 여러분들이 왜 학원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 파스칼이나 가우스 같은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본인이 도박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도박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도박사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뭐 약간의 인센티브를 또 먹었겠지? 그랬겠지. 그러면서 확률을 연구를 했던 거지. 그때 출발한 이론이에요, 확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내용 중에서 제일 근대에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보다 늦게 만들어진 거는 로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로그는 더 나중에 이제 별의 거리 있던 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거고, 그 외에는 이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거지. 대표적인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책에도 이제 뒷장에 좀 소개가 되는데, 프로듀스 101 봤지? 그게 처음에 출연하는 연습생들이 몇 명이죠? 맨 처음에? 101, 그래서 101인 거지. 101명의 연습생들이 이제 처음에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뭐 등급을 정해갖고 자르고 마지막으로 남아서 데뷔하는 애들이 11명인가? 네. 이거잖아요. 그 맨
처음 여자가 먼저였니? 남자가 먼저였니? 그 IOI야 그게? 그 다음에 남자가 한 게 이름이 뭐죠 그럼? 강다니엘 맞아요? 걔밖에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명이 이제 데뷔를 하는 거잖아. 자, 선생님 이 방송을 보진 않았는데 이 당시에 조금 그 막 이슈가 되던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그 SNS에 짤로 돌고 막 이랬던 게 있어. 문복이 장문복. 그게 좀 사람들 장난처럼 하기도 했지만 그 한동안 실제로 장문복이 압도적인 표로 1위를 달렸거든 처음에. 국민 프로듀서들의 압도적인 1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문복이 꽃길만 걸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때 다 그런 얘기들이 막 생겨난 거잖아. 선생님도 사실 이 방송에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재밌는 거야. 그거 보면 실제 웃기잖아. 걔가 나와서 그 랩하는 것부터 봤는데 너무 재밌잖아.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장발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이돌을 하겠대. 근데 심지어 되게 막 얼굴이 아무튼 예쁘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아이돌이 될까 싶은데 또 되게 비주얼은 되게 막 하얗고 막 또 부족함이 딱히 보면 부족함이 없는 거지. 어느새 젖어든 거야. 약간 관심이 가진 거야. 그러니까 방송은 안 볼 건데 그 친구가 와 아이돌 되면 되게 재밌겠다 싶은 거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약간 장난을 더해서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거잖아. 나중에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떨어진 거야 근데? 아 그냥 표를 못 받아서 밀려난 건가요? 아, 이건 아니다 싶었던 사람들이 생겼나 보지 이제. 이 왜 했냐면요. 선생님 이런 걸 생각해봤어. 프로듀스 101이라는 이 방송은 결국 연습생 중에서 데뷔할 아이돌 11명을 뽑는 거잖아요. 101명 중에서 11명을 조합으로 뽑는 거다? 그러니까 데뷔할 수 있는 총 가짓수는 이만큼 생겨요. 101명이 연습생 중에서 실력 다 떠나서 그냥 11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데뷔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야. 근데 이만큼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방송을 관심이 있던 시기와 관심이 없던 시기. 그럼 왜 관심이 있었냐? 문보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자기 마음의 원픽이 있잖아요. 자, 원픽이야. 원픽. 그럼 이미 나는 얘를 이미 이제 딱 고정 데뷔시켜 놓은 거잖아. 사실 내 마음에는. 그죠?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연습생은 몇 명인 거죠? 100명인 거지. 그렇지. 전체 100명인 거죠. 왜냐하면 나의 원픽은 이미 데뷔했잖아. 센터잖아요. 100명 남았죠? 이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10명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원픽이 떨어졌어요. 나의 원픽이 떨어졌어. 저는 화면 좀 이렇게 해줄래? 여기 보이게? 아니 여기가 보이게. 화면을 보고서. 아, 다 보여? 그럼 내가 그렇죠. 고마워. 근데 어느 날 떨어진 거야. 나의 원픽이 사라졌어요. 슬프지? 그럼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떨어졌다고. 얘가 없는 거야. 얘가 없어. 그럼 이때도 여전히 연습생은 몇 명이 남아있어? 100명의 연습생이 있는 거고요. 이제 데뷔시킬 애들 몇 명 뽑아야 돼? 11명. 얘 계산하면요. 얘랑 얘 더한 거랑 똑같다? 자, 책을 하나 잠깐만 넘겨볼게요. 뒤로. 30페이지로 가볼까? 30페이지 맨 위에 그 노란색 역삼각형 보이시나요? 네, 거기 봐봐. 거기에 뭔가 등식이 하나 있지. 거기 세 번째 줄에도 있고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은 뭐와 같냐? n-1개에서 r-1개를 뽑는 방법과 같고 더하기 다시
n-1개에서 r개를 뽑는 법과 같아 라고 그 셋째 줄에도 쓰여져 있고 옆에 역삼각형에도 그려져 있거든. 그게 사실 참 무슨 말인지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라는 건지. 여기 나와 있는 예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n, r, n-1, r-1. r-1인 이유는 이미 나의 원픽이 뽑힌 거거든. 뽑혔을 때. 나의 원픽이 뽑히지 못했을 때는 r-1개 중에, n-1개 중에서 r명을 그대로 뽑아야죠. 나의 원픽은 떨어졌으니까. 그 두 가지의 상황을 더하면 전체 모든 경우의 수가 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그 모양에서 나눴는데 사실 이 등식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활용해 보자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한 한 사람이 뽑혀 있을 때 나의 원픽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이걸 하나 소개를 하는 거예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자, 이항 정리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건데 다음 시간에 여기 29페이지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29페이지에 예제 2번에 있는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요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몇 줄 다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1시간 마저 하고 과제를 그냥 미리 먼저 말로 알려드릴게요. 과제는 그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지? 지금 이 시간이 일주일 정도면 되겠죠? 과제를 드릴 텐데 과제는 똑같이 교과서 뒤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와 대단원 마무리까지 해야 돼요. 이번에는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수능 특강 2강의 유제, 레벨원. 일단 좀 많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지하면서 재촉을 할 겁니다. 미리미리 좀 이제 공표로 풀어 보십시오.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마치자.